자, 지금부터요. 여러분들과 함께 발달 심리학 2021 학년도 2학기 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주차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할 학문은요. 발달 심리학의 성격, 이론, 연구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발달 심리학의 성격까지를 첫째 시간에, 그리고 이론과 연구학을 둘째 시간을 나누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발달 심리학의 성격입니다. 즉 발달 심리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발달 심리학의 성격은요, 발달과 발달 심리학의, 그리고 발달의 범위죠. 영역과 단계, 그리고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발달은 뭐냐? 발달은요, 여러분,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임종까지 일어나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이 연속적이다. 그 체계적이라는 것은 바로 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정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회는 수정에서부터 벌써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태어나오자 한 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아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수정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달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죠?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변화와 양상이 있죠. 그리고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에 대해서는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뭐 신체, 운동 기능, 뭐 지능, 사고, 그리고 언어도 있죠. 언어, 성격, 사회성, 뭐 정서, 도덕 등이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인간이 전 생에 걸쳐서 양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증대되잖아요. 그죠? 양적으로 증대되고요. 기능은 어떨까요? 이제 어려서 태어나서부터는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점차 유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는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서요, 또 양적으로 감소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기능이, 구조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해 나가잖아요.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것도 다 발달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전 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좋은 점, 다시 말해서 뭐 양적으로 증대된다든가 기능이 유능해진다든가 기능이 더 복잡한 것 해낼 수 있던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뭐 양적으로 감소되기도 하고 또 기능과 구조가 쇠퇴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변화까지가 함께 발달 개념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생의 발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간은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와 안정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정에서 죽을 때까지죠. 수정에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체계적인 변화예요. 이유가 있는 평생인데 연속적인 변화인데요. 이거는 성장도 있고 퇴화도 있다. 이것이 전 생애의 발달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달의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발달의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저 아이 굉장히 성숙했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래 보면요. 아이들 빨리빨리 커요. 제가 이제 우리 학과의 그 개념상 아이들이 어린애들 학교에 데리고 오잖아요. 입학할 때 대로 나이가 4년 동안 자라서 졸업할 때쯤 되면요. 굉장히 변해 있어요. 이게 성숙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유전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절로 커나가는 거니까요. 이게 유전이에요. 그러나 학습은 다르죠. 이거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죠. 예를 들면 맹자의 삼천지교 있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양육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죠. 양육자는 어린아이 같은 바로 어머니일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들어가면 뭐 선생님 같은 것이 바로 양육자에 속하는데요. 양육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환경이라는 것은 또 많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의 요인은 성숙과 학습이다. 성숙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요소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 어쩔 수 없이 자라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달의 원리입니다. 발달의 원리는요. 여기 보면 발달은 일정한 순서가 있으면 누적이죠. 여러분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잖아. 우선 노인 나이가 앉을 수가 있어야 되고 앉는다면 서야 되고 쓴 다음에는 이제 걸어야 되고 걷는 것이 유능해졌을 때 그때 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이 일정한 순서가 있으면 하나하나 쌓아가는 누적적이라는 것이 발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발달은 일정한 방향에서 진행되죠. 위에서 아래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것이요. 태아에게서 뇌가 제일 먼저 돼요. 뇌가 약 4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큰 의도는 뇌의 크기가 뭐 굉장히 작지만은 16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러지만은 처음에는 뇌가 싹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폐가 또 뭐 심장하고 뇌가 빨리 발달되는데요. 이것이 발달된 다음에 아래로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심에서 맞춥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아이들이 팔이요 이 팔 전체가 움직인 다음에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손가락이 먼저 움직이고 이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심에서 말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우리 몸 전체 움직이다가 나중에 뭐 몸이 먼저 움직이고 발가락,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발달은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에서 세부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발달은 누구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만은 개인차가 있죠. 어떤 아이들은 언어가 굉장히 빨리 되잖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늦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발달은 과정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가는다고 하지만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개인차가 있다고 하는데 발달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면 그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연령이라는 것이 있죠. 입학, 운전면허증, 음주, 대학 진학 등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배우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례를 들어볼게요. 호주에서 15살 때 인간과 격리되었던 사람을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어요. 언어학자가. 그런데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 바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배웠어야지 15살에 배우니까 결국 몇 년을 가르쳤지만은 이 사람은요, 언어를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언제? 이 학생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단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그때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 비준교적, 비규준적 영향을 합니다. 자, 규준적이라는 것과 비규준이라는 죠. 어떤 규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우리가 연령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는데 불규칙한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실례는 우리 사회적인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IMF를 겪었잖아요. 그 코로나19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어떤 규준적인 그런 영향이 아니라 특별한 비규준적인 영향도 우리 인간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발달은 상호 영향이 요인이 있는데 이 비규준적 영향도 있다. 규준적 영향은 물론 많지만은 비규준적 영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사건들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와서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뭐 전쟁, 전염병, 뭐 경제적 호황, 뭐 기술이 발전, 사회인식이 변화 등이 있죠. 자, 우리 휴대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뭐 정말 휴대폰 있는 시기와 휴대폰이 없는 시대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적 시점, 어느 기점을 통해서 우리 이 발달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학제 간의 영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제 간의 영역은 뭡니까? 학문으로서의 발달 심리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요, 발달 심리학은요, 어떤 학문의 지금 주체적인 학문은 아니에요. 자, 발달 심리학은요, 인간 발달에 대한 정보는 여러 영역의 연구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축적이 되는데요. 자, 발달 심리학은 생물학과, 이 생물학은 신체기관의 성장과 노화 관련했죠. 의학과, 의학은 신체기관의 구조와 기능, 뭐 질병제이냐, 또 역사, 가정학, 사회학. 가정학은 요즘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가족학으로 바뀌었어요. 가족과 가족관계 맥락에서 발달하고요. 교육학, 그다음에 인류학. 이렇게 발달 심리학은 여러 영역과 통합돼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달 심리는 어디에라도 붙일 수가 있어요. 어느 학제에도 우리가 붙여서 이를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발달 심리학 이렇게 얘기했죠.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발달 심리학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렇게 학자 영역의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 심리학은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 영역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발달 심리학 영역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선 신체가 발달되잖아요.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뭐 신장의 크기, 또 비율 같은 게 변하죠. 이 머리는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컸다가 이 비율이 바뀌어요. 외형도 점차 바뀌어 나가죠. 자,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가슴이 푸를 것이고요. 또 뭐 우리 엉덩이 커진다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지각 능력이 바뀌죠. 운동 능력, 이것은 나이 어려서 못하는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 운동 능력이고요. 신체 건강도 변화를 갖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지가 발달되죠. 주의력, 기억력, 합리적 지식, 일상 지식, 문제 해결 능력이요. 뭐 상상력, 창의력, 언어력, 우리가 얘기하는 인지가 발달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리 사회적 발달이 있죠. 자,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과 심리 사회적 발달이 있는데 여기는 감정적인 의사소통이죠. 아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해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던 것이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죠. 특히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잘하죠. 젊어서는 자기밖에 잘 모르고요. 또 대인 관계 기술, 또 우정, 친밀한 관계, 도덕적 추론도 하죠. 옳고 그름 이런 거죠. 행동에서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 세 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은요, 이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또 설명으로, 최적화 예측 계획을 하는데요. 그러면 발달 심리학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떤 영역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라고 했죠. 기술은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12살이면 12개월 걷잖아요. 그럼 12개월 걷는다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설명은 조금 더 다르죠. 이 설명이라는 것은요. 자, 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Why, how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걷기 위해서는 12세를 걷는데 왜 걷냐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걸으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다리가 있어야죠. 그 다리가 있다고 들은 게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또 뇌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리에 힘이 걷기 위해서는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서기 위해서 또 걷기 위해서는요, 수평 감각이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귀 안에 있는 수평 조절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청정 기능이라는 거. 이게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술 했죠, 설명도 했죠, 이 최적화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적화 단계는 뭐냐? 예측과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측과 개입. 그 최적화라는 것은 자, 12개월에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발달의 기준이 어떤 평균을 낸 것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어떤 아이들은 14개월 걸 수 있고요. 빠른 사람은 또 뭐 8개월에도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험 쳤을 때 말이죠. 우리 학과에서 전부 다 뭐 B 플러스가 우리 전체 평균이 나오면 다 모두가 B 플러스 받는 거 아니죠. 나는 A 플러스 받고 또 C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은 그 기준과 개입할 때 조금 늦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보행기 같은 걸 줘서 그 예측이 되면, 야, 늦었다는 예측이 나오면 개입을 해야죠. 애들 잘 걷지 못한 보행기 같은 것을 아이에게 주문해서 다리 힘도 길러주고요. 이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한 것은 기술과 있는 그대로 쓰고 설명, why와 how, 그리고 예측과 개입을 통해서 이를 이뤄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신체 발달의 원리가 이제 조금 전에 했는데 두미 원리입니다. 즉 머리가 한 다음에 아래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팔이 먼저 할까요? 다리가 먼저 우리가 움직일까요? 팔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근원이죠. 우리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심장이 있고요. 우리 가슴이 있고 팔이 움직인 다음에 손가락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인 다음에 발가락 움직여요. 이렇게 신체 발달은 이러한 과정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 발달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전생의 발달 단계는요. 아까 뭐 몇 번 설명드렸어요. 다 여러분들 압니다. 태내, 신생아기 1개월까지죠. 영유아기는 24개월까지, 영아기가, 유아기는 2세에서 6세 유치원 다닐 시기, 아동기는 7세 12시 이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 12세 20세 뭐 이제 고등학교 수준까지고요. 성인 정기는 20세에서 40세, 또 성인 중에는 40에서 65세, 그 다음에 노년기는 65세 이후에서 이제 중급원을 가죠. 수정에서 중까지 이러한 우리가 전생의 발달 단계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요. 이제 발달에 그렇다면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가 도대체 우리 발달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은데요. 우선 성인이나 유전과 환경이 있는데요. 유전과 환경이. 자, 여러분, 성인이 더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면 유전이 더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줄까요? 환경에 더 영향을 줄까요? 자, 여기 유전 성숙 환경이 있는데요. 이 환경이 유전이나 성숙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성숙이라는 건요, 유전적으로 발전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생물학적 시간에 나이가 들수록 또 사람의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는 거죠.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숙의 과정에서는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화라는 거 있죠. 문화는 또 인종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생애는 사회적 시계에서도 영향을 받지만은 문화 영역은요, 뭐 사상과 신념,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 영역은 뭐 간세부터 일장이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수많은 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문화가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에? 우리 발달에. 그리고 여기 민족이라고 있는데요. 그 민족이라는 것은요, 왜 정체성 있잖아. 정체성과 신념,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유되는요. 그들만의 공유되는 그러한 것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서의 민족이라면은 그들이 문화와 조상이 다르고요. 또 종교와 언어가 다르고요. 또 기가의 기원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을 갖다 집단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라는 것은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한국 민족, 한민족으로서 많은 지금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내 사상과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중국 사람과 우리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문화, 민족, 인종의 범주는요. 여기 얘기했던 문화, 민족, 인종의 그 범주는요. 점차 그 경계가 차차 모호해져 가죠. 우리 한국도 어떻습니까? 이젠 단일 민족이 아니라 다문화로 바뀌잖아요. 앞으로 발달 연구는요. 그 특정 지역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온 지구상에죠.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아우르는 그런 분야로 점차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규범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규범적 비규범적 영향이 나오는데요. 규범적 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 연령 집단의 영향을 갖다가 많이 주겠죠. 당연히 비규범적일 때는요. 그리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왜? 동일한 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사건과 연계된 생물학적 영향과 환경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규범적 영향은 뭐 동시 집단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규범적 영향은요. 개인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줘서 정상적인 생애를 교란시키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다른 특정한 사건. 뭐 어린 나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아버님이 제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나에게는 내 인생의 시기에는 굉장히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규범적 영향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이 영향이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비규범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연속과 비연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연속과 비연속 변화인데요. 뭐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알죠. 연속 변화의 과정은 발달 지속적인 양적 변화를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 비연속적 변화 과정은요. 발달과 구별되는 단계로 하는 질적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갖다 우리가 비연속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도표로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불연속 변화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것은 일련이 단계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발달이라고 본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비연속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연쇄 변화 과정에서는 뭐 키가 자라는 거 이런 것은 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불연속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보면요. 여기 비연속적 변화는 또 불연속 변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전 단계하고요. 발전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는 행동이가 걷는 행동은 여러분 연속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여러 단계가 확실히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걷는다는 것과 기는 것은. 그리고 각 단계는 그 단계 내에서 모든 변화를 지배하는 주체가 있죠. 이건 걷는다. 이거 긴다. 이거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그 변화의 단계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발달 단계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동일하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계 진행은 속도는 개인차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자, 그러나 하여튼 두 관점은 양자택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 양적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질적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결정적인 시기는 무엇일까요? 이 어떤 사람은요, 주어진 사건이라든가 그 사건의 결과가 발달돼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 시기 한번 보면요, 오리 새끼 있잖아요. 오리는요, 갓 태어나자마자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본 것이 자기 부모로 본다는 건데, 자기 어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졸졸졸 떳하다는 점. 바로 이게 이런 거예요. 결정의 시기. 어떠한 인간이면 인간이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는, 특별한 자극을 주는, 또 그래서 더욱 민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시기라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누구라도 결정적인 시기죠. 그 사람을 확 변하게 바꾸는 그런 시기가 있죠. 그 다음에 천성과 양육의 상대를 연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발달에서 가장 그 질문 중에 하나는요, 인간이 얼마나 유전혼 환경에 대해서 결정되는 걸 갖다가 알아보는 것을 갖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유전이야. 천성은 유전이고요. 또 상대적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성과 양육의 상대 영향, 양육은 환경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상대 영향이 받는 것이거든요. 천성은 그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태어날 때 가지 나온 기질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발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발달은요,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사람이 점점 잘하고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그래서 요건 뭐 스폰지죠. 스폰지에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점점 변하잖아요. 그러나 이 본 형태는 똑같죠. 물을 먹으니까. 요것이 바로 발달 연속성이라는 것인데, 꽃은 자라면서 바잖아.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거냐, 기는 사람이 걷는 것 같은 그런 단계, 푹푹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연속성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을 갖다가 발달을 갖다가 연속성이냐 또는 비연속성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발달 수준이 두 개 다 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불연속성, 연속성, 또 이러한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키 성장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은 요 설명에 잘 나와 있어요. A는 키가 작은 사람이죠. 난쟁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D는 쭉쭉쭉 돼서 D는 그 신체가 큰 사람들의 평균 키가. 그래서 15세 미국 백인 선전을 들어서 나왔는데요. 가장 작은 유전형에서는요, 큰 키로 갈수록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겁니다. 유전형 A는요, 환경이 열악할 때, 풍부할 때 나타나는 키 정도 크지 않지만, 별로 안 큰데 풍부해져 가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났죠.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러나 유전형 D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시작했죠.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풍부한 환경에서 자랄수록 키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이요. 이것을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이건 결정적인 시기. 아까 그 오리가 있잖아. 오리는요, 사람을 따르는데 처음에 부화되자마자 바로 처음에 본 것을 자기 어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해서 제 1회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